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휴먼 스토리. 부업으로 재벌 2세 아들 하고 있습니다. 재벌 2세 아들이면 재벌 3세이신 거예요? 어머니께서 이제 창업주의 딸 어떤 기업인지 알 수 있을까요 혹시? SK SK 창업주분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최종자건자요. 최정권 회장님이 그러면 할아버지인 거예요? 외할아버지죠. 강아지 차에 강아지 자리가 따로 있네요 이렇게. 네, 진짜. 대표님 근데 궁금한 게 재벌가이신 분들은 유튜브에 나오려고 잘 하지도 않고 나오기도 좀 힘들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도 휴먼스토리 출연을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먹은 결정적인 계기가 좀 있을까요?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긴 하죠. 사실 딱히 제가 외부에 이렇게 노출시킬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드라마 혹시 그거 보셨나요? 재벌집 막내 아들. 혹시 그거 보고 공감 좀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저도 이제 안 보다가 주변에서 하도 괴롭혀가지고 결국 봤는데 엄청 재밌게 봤고요. 저희 가족은 되게 분위기 좋아요. 서로 신경 많이 쓰고 단톡에서 대화도 많이 하고. 불화 같은 경우는 좀 공감이 안 됐었고요. 다만 경영 참여에 있는 권한 그런 거에 차이는 있기는 하죠. 거기서 이제 회장님이 고민하신 게 유능한 애한테 이제 물려준다고 고민을 하잖아요. 저희 가족들도 다 공감하는 것 같아요. 유능한 사람이 회사를 경영을 하고 키워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고, 다른 집들 이야기도 아니까 유사하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재미있었어요. 지금 이제 식사하러 가시는 거예요? 네, 저희 사무실까지 오셨으니까 네. 제가 오늘 맛있는 거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면 어떤 건가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한우 네. 고깃집 워커힐이는 명월관이라고 워커힐이면 SK 회장님 운영하시는 거 아닌가요? SK 네트웍스 계열사죠.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창업가들이 그렇지만 처음에 실패하는 이유가 자기 하고 싶은 거에서 실패하는 거거든요. 할 수 있는 거 하지 않고. 근데 저 또한 할 수 있는 거 안 하고 하고 싶은 거를 이제 막무가내로 해서 실패를 했었던 것 같고, 사실 부자 3대 못 간다. 4대가 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제가 해야 되는 건 1세를 해야 된다. 라는 스타트업 창업가들을 멘토로 삼고 조언을 구하면서 그들처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 나도 금수저로 태어나고 싶다, 나도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어떤지랑 이게 마냥 좋진 않다, 마냥 좋다 살아보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사실 안녕하세요. 안녕. 집이 거실인가요? 복도 아, 복도예요? 네. 집이 엄청 크네요. 지금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한 120평. 120평 정도. 자기소개 먼저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35살의 네. 이승환이라고 하고요. 기부 플랫폼 돌고의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부업으로 재벌 2세 아들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재벌 2세 아들이면 재벌 3세이신 거예요? 어머니께서 이제 창업주의 딸 어떤 기업인지 알 수 있을까요 혹시? 3대 기업. 네. 삼성? 제 이시지만 삼성은 아니고요. 예. SK. SK 그럼 SK 회장님 조카분이신 거예요? 조카죠. 신기하네요. 지금 어떤 거 하고 계셨어요? 이제 막 출근 준비. 집이 엄청 넓네요. 여기가 주방인가요? 네. 대표님 근데 궁금한 게 재벌가이신 분들은 유튜브에 나오려고 잘 하지도 않고 나오기도 좀 힘들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도 휴먼스토리 출연을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먹은 결정적인 계기가 좀 있을까요?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긴 하죠. 사실 딱히 제가 외부에 이렇게 노출시킬 이유는 없거든요. 다만 제가 이제 기부 자선 사업을 하고 있고 기부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기부 문화라는 게 저 혼자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과 함께 자선 시장을 개척을 해야 되고 혁신을 일으켜야 될 것 같아서 소통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게 휴먼스토리였던 거예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그 돌고라는 회사가 기부하는 컨텐츠의 회사인 거예요? 기부 플랫폼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부할 수 있는 플랫폼. 이제 출근 준비하셔서 회사로 출근하시는 거예요? 오늘 서류 낼 게 있어서 우편 받을 사무실이 따로 있는데 잠시 방문했다가 저희 사무실 가서 실무 조금 보고, 그리고 점심 식사, 그리고 이번에 진행하는 프로젝트 관련해서 미팅 하나 있고 기부자랑도 좀 미팅을 잡아놨어요. 기부를 직접 하실 분을? 네네. 그렇게 하면 오늘 일정이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벌가 분들은 아침에 뭐 드실까 이제 궁금했는데 켄치죠, 켄치. SK 창업주분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최종자건자요. 최정권 회장님이 그러면 할아버지인 거예요? 외할아버지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사업을 물려받아서 열심히 할 수도 있는데 본인만의 사업을 또 하려고 진행을 하시는지 조금 궁금해요. 굉장히 긴 스토리기는 한데 간단하게는 아이덴티티를 찾아서 행복을 찾기 위해 창업하게 된 것 같습니다. 행복이 모두에게 다 다르잖아요. 커리어에 대한 고민이 컸고 사실 영리 사업으로 시작해서 실패하다 보니 자선 사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원래 나만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사업을 하려고 많이 도전을 했었는데 실패들이 많았던 거예요. 적당하게 실패했죠. 네. 많이 했죠. 이렇게 돌고 돌아 오신 게 이제 돌고 도네이션이라는 이제 회사를 차린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돌고가 맞나요? 마음이 돌아야 행복이 돈다고 해서 돌고라고 지었습니다. 베이글은 죄송해요. 안 썩는 것 같은데요? 집중하면서 쓴다 보니까 냉동이라서. 네. 그럼 이 집은 가족끼리 다 같이 사시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산다고 하기에는 너무 이상 가족이라 아버지는 베트남에 계시고 누님은 영국에 매형과 조카와 살고 있어요. 주스 드시겠어요? 주시면 뭔가 좀 색다른 주스인가요? 일반 오렌지 주스. 지금 그러면 돌고라는 기부 플랫폼 회사는 창업한 지 얼마나 되신가요? 벌써 6년 차 됐고 곧 7년. 엄청 오래됐네요. 오래됐죠. 이렇게 사업 혼자 막 진행하시는 거 어머니나 아버지가 반대는 안 하셨어요? 어머니께서 조금 반대했어요. 근데 이제 설득을 했죠. 행복을 찾기 위한 여정이다. 감사합니다. 되게 잘 구워졌는데요. 맛을 한번 먼저 봐도 되겠습니까? 괜찮으세요? 크림치즈가 진짜 맛있는데요. 이게 어디 건가요? 비밀입니다. 예. 아직 강남역에 있는 좋아하는 베이글집. 그러면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회사로 출근해서 보통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기부 플랫폼이다 보니까 비영리 단체들 컨택해서 컨텐츠가 뭐가 있는지 어떤 사연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기부자들이랑도 컨택을 하고 종종 인플루엔서들이랑 어떤 챌린지나 컨텐츠를 같이 의논을 한다든지. 기부 플랫폼이 있는데 기부를 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컨텐츠적으로 마케팅을 하시는 거고 기부하실 분들을 찾아 나선다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기부하시는 건 회사에 수익이 있나요? 저희 돌고 도네이션 같은 경우는 기부금인 기부금 아웃 100% 하는데 누군가 100만 원을 플랫폼에서 기부를 하면은 3%의 적자가 납니다. 100만 원 기부하면 이제 3만 원 적자죠. 어떤 것 때문에 적자예요? 카드 수수료 때문에. 기부를 카드로 하시는 분도 있는 거예요? 네, 저희는 1,000원부터 카드로 가능해요. 그러면 카드로 기부를 하면 그 수수료는 대표님께서 내주시는 거예요? 저희 회사에서 내고 있죠. 근데 뭐 그게 제가 내고 있는 거죠. 그럼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오랫동안 적자를 봐왔죠. 그러면 계속해서 적자하면 유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다른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 사실 막 지금 거래액이 엄청 크지가 않아서 카드 수수료를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긴 한데 카드 수수료만큼의 적자는 사업에 있어서 큰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부 문화라고 하면은 결국 저희 플랫폼이 원하는 거는 기부자의 뜻, 의를 전체를 전달한다라고 하고 있어서 카드 수수료를 내고 있는 거고 운영 수수료도 안 받고 있는 건데 집에 있는 그냥 친척들만 다 기부해도 회사 운영 잘 되겠는데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사실 대기업 재단들처럼 계열사들의 돈을 끌어모아서 자선 사업을 하는 건 좀 아니고요. 액수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네. 사회의 문제를 인지한다는 거, 같이 의견을 내서 바꾼다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궁금한 게 어떻게 하다가 기부 쪽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됐는지. 제가 2017년쯤에 이제 삼촌이랑 싸웠다는 것보다는 제가 혼나서 회사 나와야 되겠다. 원래 SK 다니고 계셨었어요? 네, 5년 정도 다녔어요. 삼촌과의 비전 이런 게 이제 맞지가 않으니까 뭔가 제 거라도 해봐야 되겠다. 왜냐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회사에 오래 소속되고 고인물이 되면은 다른 거 하기가 이제 어렵잖아요. 타이밍 맞았던 것 같아요. 제 현실을 마주하다 보니까 저에 대한 역량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됐었고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창업가들이 그렇지만 처음에 실패하는 이유가 자기 하고 싶은 거에서 실패하는 거거든요. 할 수 있는 거 하지 않고. 근데 저 또한 할 수 있는 거 안 하고 하고 싶은 거를 이제 막무가내로 해서 실패를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남들보다 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금전적으로 욕심이 없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막 착한 사람은 아니어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이 되려고. 제가 이제 뭘 하더라도 글로벌 탑 10에 들어가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우리나라 상위 1%가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고 싶었던 거네요. 그렇죠. 이 또 경쟁이 돼야 재미있고 잘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선 사업에 관심이 있었고
있었고 그래서 시작하게 됐죠. 제일 잘할 수 있었던 게 기부라는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일부 맞는 말인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플랫폼을 하면서 카드 수수료를 대납을 한다든지 운영비를 안 받는다든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근데 감수할 수 있고 팀을 구축을 해서 성장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게 분명히 도움도 많이 받아서 하실 수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도움을 굳이 안 받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도움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응원 많이 해주시고 어머니께서는 금전적인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근데 그 이상을 바라는 건 저희 가족끼리의 재단이 아니잖아요. 이 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기영리 이제 자선단체를 만들고 싶은 건데 사실 이게 기부금이 많은 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어떻게 확장성 있는 서비스를 만들 거냐, 개개인들한테 의미 있는 서비스 만들 거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돈의 문제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이제 출근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출근해야 돼요. 여기가 대표님 방이에요? 네. 여긴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살던 집인가요?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다녔지. 그럼 약간 정감도 가겠네요, 이 집에. 그렇죠. 고향이 이제 여기서 태어나신 거예요? 아니죠.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아, 그럼 미국에 어느 정도 살다 오신 거네요. 1년? 아버지 딱 대학원 때 이제 한국에서 초등학교 다니고 대전에서 외국인 학교 다니고 그리고 고등학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는 매사추세츠 다녔어요. 고등학교, 대학교는 해외에서 나오셨네요. 네네. 이게 지금 대표님 어릴 때 사진이에요? 네 맞아요. 강아지 지금 뭐 하는 건가요? 자기 영역 표시 아, 지지야. 제가 기부를 하게 된 계기 중 하나. 이게 뭔가요? 특허증이네요. 네. 어쩌다가 이제 특허 출원하게 돼서 그 당시 이제 2018년이었고 블록체인이 핫했죠. 블록체인이 어디에 가장 잘 쓰일 수 있을지 생각했을 때 기부라고 생각을 해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물품 기부 시스템에 대한 특허 출원을 했었고요. 그때가 딱 이제 사업 맛있게 말아먹고 뭘 해야 되는 고민하던 타이밍이었어요. 상도 2번 받고 하다가 모르겠다 하고 사실 개인 프로젝트로 기부 플랫폼을 시작을 하기는 했어요. 그게 이제 28년 8월쯤이었는데 10월부터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기부를 검색을 하고 유입이 되는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이 100만원씩 기부를 하시는 거예요. 기부 뭐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 나한테. 100만원씩 하니까 이거 괜찮은데? 그리고 그 당시는 사실 개인 프로젝트로 시작했던 거라 비즈니스 모델도 없었고 적자 보더라도 그냥 본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시작을 했었죠. 점점 커져가면서 중간에 사실 포기도 하고 싶었었거든요. 적자가 너무 크니까. 근데 기부금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기부하시는 분들이 격려해 주실 때 그 책임감 때문에 포기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 하다 보니 이제 6년 차가 지나고 이제 7년 차가 돼가네요. 하나. 준비 다 하신 거예요? 네. 강아지 같이 가네요. 네. 집에 아무도 없어서. 강아지는 회사 업무 볼 때도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진 않아요. 주로 집에 있는데 집에 아무도 없을 경우에만 데려가요. 그럼 출근은 차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은 차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깜빡하고 있었어. 오늘 저기 사무실 방도 안 갈 거고요. 교대인데 갔다가 지금? 네. 저기 친구이자 네. 친구이기에는 나이 차이가 조금 나 보이는데요. 네, 가족 같은 기사님. 아, 20몇 됐죠 우리? 딱 20년? 20년 된 거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그러면 중학생 때부터 초등학교. 초등학교 6학년 그렇죠. 중학교 1학년이라고 봐야죠. 그럼 기사님도 여기 지금 집 처음에 있을 때부터 계속 계셨네요? 그렇죠. 여기 오고 1년 있다가 들어왔으니까. 강아지 차에 강아지 자리가 따로 있네요. 이렇게 네. 진짜.
지금 그러면 보통 하루 스케줄은 돌고 회사에 대한 미팅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기부할 때는 현금을 안 하고 이제 물품으로 기부를 하는데요. 기부금을 받아서 공동구매로 싸게 구매를 해서 단체들한테 전달을 해요. 아, 그럼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물품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시스템을? 네, 제가 거의 6년 차인데 첫 2년 동안은 단체들한테 현금을 줬어요. 이슈가 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단체 중복보급이라고 해서 A라는 사람이 1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고 이곳저곳에서 100만 원씩 모금을 해요. 500만 원 모금한 다음에 100만 원만 A한테 기부를 하고 후기를 또 돌려 쓰는 거죠. 나머지 이제 400만 원 가지고 횡령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제 깜빵을 가니까. 그렇게 하면은 좋은 거는 15%에 대한 운영자금을 이제 법적으로 뗄 수 있으니까 운영자금이 커지니까 이자 수익도 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들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연락 두절되는 곳도 있었고요. 기부금을 받아서 드렸는데 네, 다행인 거는 초기에는 제가 기부했으니까 나 제 돈이니까 후기 안 받으면 그만이니까 다른 분들이 기부했을 때는 그게 용납이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마케팅 안 했었던 것도 이런 시행착오를 겪는데 다른 분들의 기부금을 가지고 시행착오를 겪기에는 조금 저희 서비스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일단은 홍보를 안 하면서 작게 시작하고 제가 이제 사회복지학과나 비영리단체에서 근무를 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했어서 제 기부금을 이제 뿌리면서 이 현금을 주면은 사실 그걸 썼다라고 포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돈까지는 괜찮지만 다른 분들의 기부를 받았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물품으로 생리대가 필요하다, 기저귀가 필요하다, 분유, 세제 필요한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물건을 보내주기 시작했죠. 그러면 애초에 기부하고 싶은 분들이 예를 들어 기저귀 회사 대표님이 기부하고 싶으면 기저귀를 그냥 드리면 되는 거네요? 그것도 가능은 한데 저희는 사실 그런 분들이랑 협력을 해서 싸게 구매하는 거를 추구를 해요. 물품으로 하면은 좀 이슈가 또 많은 게 주로 기부자들이 주고 싶어 하는 거는 소외계층이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도 많이 보내요. 자기가 주고 싶은 거, 생색내고 싶은 거, 가능한 거 결국 그게 쓰레기 가지고 재고해야 되는 건데 그 전제 조건 자체가 소외계층이 필요한 물건이냐 그게 가장 중요하죠. 저희한테는. 네, 그러면 옛날에 드라마 혹시 그거 보셨나요? 재벌집 막내 아들. 혹시 그거 보고 공감 좀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저도 이제 안 보다가 주변에서 하도 괴롭혀가지고 결국 봤는데 엄청 재밌게 봤고요. 좀 비슷한 부분이 있나요? 막내집이 그렇다던가 뭐 이런. 저희 가족은 되게 분위기 좋아요. 서로 신경 많이 쓰고 단톡에서 대화도 많이 하고 불화 같은 경우는 좀 공감이 안 됐었고요. 다만 경영 참여에 있는 권한 그런 거에 차이는 있기는 하죠. 거기서 이제 회장님이 고민하신 게 유능한 애한테 이제 물려준다고 고민을 하잖아요. 저희 가족들도 다 공감하는 것 같아요. 유능한 사람이 회사를 경영을 하고 키워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고 다른 집들 이야기도 아니까 유사하다는 그런 것들이 좀 재미있었어요. 지금 다 온 건가요? 네, 잠시 우편만 픽업을 해야 돼서 아, 여기가 사무실인가요? 여기는 저희 물고 도네이션의 사무실로 쓰고 있어요. 아, 대표님 여기는 공유 오피스인가요? 네, 여기도 공유 오피스. 다른 회사도 공유 오피스를 쓰고 있는데 여기는 비상줄에서 우편만. 근데 왜 많은 것 중에 왜 기부가 하고 싶었어요? 그냥 좋잖아요. 사회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좋은 마음에 포커스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냥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네요. 그렇죠. 이제 저도 계속 노력? 좋은 사람이 되자. 태생적으로 제가 좋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 원래 그럼 나쁜 놈이었던 거예요? 다 나쁜 놈이다. 예를 들어서 운동이나 공부나 똑같잖아요. 내가 이제 건강해서 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하려고 유지를 하려고 공부를 하는 거고 내가 똑똑해지려고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남들에게 베푸는 것이 좋은 사람이 되는 발판이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약간 제 모토가 감사할 줄 모르면 감사받을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상적으로 사실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도움을 많이 받더라도 기억을 못 하잖아요. 하지만 인지하지 못하는 감사함에 감사할 줄 알고 그런 게 존재한다는 걸 인지를 하고 나 또한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이제 저희 아니요, 여기 강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이제는 개인 사무실로 가서 팀원들이랑 조금 업데이트 할 거 하고 지금 직원분들도 많이 계시는 거예요? 직원들은 이제 2명 있어요. 그러면 기부할 대상자들도 많이 찾아야 되고 기부를 하실 분들도 많이 찾아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팀원들은 기부할 곳을 찾고요. 저는 이제 기부할 사람을 찾죠. 기부할 사람 찾으면은 저희 직원들이랑 매칭을 시키는 거죠. 대표님은 수익을 어떻게 내시는 거예요?
수익이요? 못 내고 있죠. 그러니까 수익을 내야 그걸 또 카드 값도 대납도 하고 회사 직원분들 월급도 주고 할 텐데 기부받은 거 그대로 다 주시고 있고 카드 수수료까지 내주시고 있는데 수익은 어떻게 내실 생각이신 건지 궁금해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2년은 현금으로 기부를 했고 3, 4년은 물건으로 기부를 했는데 네. 저희가 이제 단체들한테 물건을 많이 주고 싶으니까 좋은 물건을 최저가로 찾아서 전달을 했어요. 그거를 2년을 하니까 거래액이 1,000만 원에서 이제 억 단위로 넘어가고 싸게 물건을 조달한다는 거는 더 많은 기부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같은 금액으로도. 셀러들한테 직접 컨택을 했어요. 여러 단체들이 필요한 공통적인 물건들을 공동 구매하는 거죠, 간단하게. 이제 도매가로 구매할 수 있게 됐고 좋은 곳에 쓰이니까 셀러분들이 이제 많이 할인을 해주세요. 그 할인된 거에 대해서 일부 수익을 가져가는 형식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기업이 커지기 전까지는 수익을 거의 볼 수 없는 구조겠네요. 못 보죠. 네. 계속 적자죠. 언제까지 적자를 바라보시는 건가요? 될 때까지 돈 될 된다. 거예요. 네. 될 거니까 이제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기간은 잡아들고 있진 않아요. 그러면 된다라고 이제 하셨는데 됐다라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 됐다라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개인 네. 기부자들이 월 3만 원씩 10,000명이 기부를 한다. 그러면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에요. 10,000만 월 3만 원씩 매달 기부를 해도 성공한 회사가 되는 거예요? 글로벌로 갈 수 있는 씨앗이 되지 않을까? 3만 원씩 10,000명이면 얼마죠? 3억이요.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응원만 하시나요? 저도 네. 월 3만 원 기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좀 여러 군데 쓰시는 이유가 있나요? 사실 비용을 가장 낮추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비용이 높아지면은 기부금을 쓰거나 제 돈을 쓰거나인데 비용이 계속 커질수록 써야 되는 곳에 못 쓰니까 최대한 비용을 줄이려는 전략으로 사무실을 분할해서 쓰고 있어요. 이쪽도 공유 오피스네요. 네. 네, 대표님, 공유 오피스는 좀 어떤가요? 써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요. 팀원들이 많아지면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공유 오피스는 한 달에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인당은 60, 높으면 싸면 인당 30. 안녕하세요. 지금 어떤 업무 보시는가요? 세금 내야 돼요. 주민세. 지금 회사 수익에 대한 세금은 6년 동안 그러면 안 내셨던 거예요? 안 냈죠? 계속 적자였으니까. 맞아요. 아이고. 직원분은 지금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콜라보 하고 있는데 보호소의 사료 발주랑 주소 확인을 주고 대표님 어떤 거 하고 계신가요? 대출 연장해야 돼요. 지금 혹시 기부를 대출받아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초기에 플랫폼 만들기 위한 개발비를 위해서 이제 대출을 받았죠. 가족의 돈 안 받고 싶어서 오늘 연장일이라 연장해야 되는데 그럼 대출 받은 금액은 회사 운영 자금으로 계속 쓰셨던 거예요? 다 썼죠 벌써. 쓴 지 2년 됐어요. 계속 연장을 하고 있고 운영비가 한 달에 얼마 정도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예전에 많을 때는 7명 정도 있었거든요. 자체 개발을 했어서 최소 인건비만 2천 이상 나가죠. 첫 서비스는 자체 개발로 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외주 개발로 하면서 비용 조금 줄이고 하루하루 버티고 있죠. 적자가 계속 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려고 하시는 거는 어떤 확신이 있고 어떤 자신이 좀 있는지. 전 세계적으로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저만의 생각으로는 자본주의가 진화하고 있다. 그 다음 단계는 사회적 자본주의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냥 돈 버는 거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과연 돈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임직원들의 복지에 사용한다든지 환경, 사회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회사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기구나 정부에서도 이제 정책을 미루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기부 문화나 자선 활동이 조금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돌고는 저한테는 약간 좀 카카오톡 같은 존재예요. 저 또한 돌고라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기부금이 계속 거래액이 커지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겠죠. 이런 단체들이 필요한 물건을 제공을 한다든지 혹은 이런 취약계층이 필요한 교육, 의료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도 제공해 줄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10년, 20년 안에는 카카오톡만큼은 아니어도 카카오톡 같은 구조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대표님은 계속해서 그럼 기부하실 분들 찾으러 다니는 건가요? 저는 이제 주로 이제 고액후원자분들 많이 만나고 개발 외주 회사랑 이야기해서 이제 서비스 기획도 하고 있고요. 개인 기부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어떻게 개선시킬까에 대한 미팅도 하고 공급업체 미팅도 많이 해요. 여보세요? 네네 사진 기부하는 분들이 어떻게 알고 기부를 좀 많이 하는 건가요? 대부분 소개 많이 시켜주세요. 기존에 기부를 하셨다가 회의감을 느끼셔서 안 하셨던 분들
아, 이젠 진짜 이렇게 기부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이 생겼으니, 그리고 또 대표님이 한다고 하셔서 더 신뢰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돈의 문제 일으키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플랫폼에 올린 소재나 컨텐츠를 보고 기부를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있죠. 그런 분들은 저를 안 통하고 앱이랑 웹에서 직접 결제를 하시고요. 그럼 이 플랫폼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월 3만 원씩 기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저희는 월 1,000원도 가능합니다. 월 1억씩도 가능한가요? 월 1억 안 돼요. 아, 제가 그만큼 카드 수수료 내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아, 수를 직접 내주셔야 되니까. 네, 그래서 맥스가 300만 원인가 1,000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 맥스는 정해두긴 네. 했어요. 점차 성장을 하면서 조금씩 내는 건 괜찮은데 한 번에 네. 크게 내는 거는 부담스러워서 최대 금액을 좀 정해두긴 했어요. 1,000만 원이면 한 30만 원 내드려야 되네요. 그렇죠. 네. 30만 원 뭐 내면 되죠. 뭐. 저도 그냥 기부한다는 마음으로 내고 있어요. 기부 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 자기만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는 큰 돈을 기부할 수 있는 거고, 누구는 봉사활동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재능 기부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비영리 영역의 평생업으로 할 생각이니까. 저는 그러면은 이 휴먼스토리 조회수가 아마 제가 봤을 때 500만 명 이상은 볼 거니까 조회수 나온 만큼 500만이면 500만 원 이런 식으로 기부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다고. 대표님이요? 예, 제가. 그러니까 훌륭하시죠. 저도 사실 네. 조회수 나온 만큼 대표님이 원하는 곳에다가 원하는 대상한테 기부 저도 하겠습니다. 같이 1+1으로. 네네네, 좋습니다. 조회수는 한 달 정도면 거의 나오니까 업로드하고 한 달 이후에 바로 기부하는 걸로. 네,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 저희의 기부금을 투명하게 쓰고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게 좋은 의미가 되지 않을까. 보통 사람들이 보면 기부금이 어디 쓰여지는지 잘 모르니까 기부 안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좀 투명하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대상군한테 기부도 할 수 있고요. 이런 사연들이 있어서 사연 선택도 할 수 있어요. 사연들이 지금 다 적혀져 있네요. 이렇게 저소득층, 불우이웃, 불우가정, 유기동물 보호소, 소외계층 들어가서 읽어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예전 거긴 한데 연탄 공급에 관련해가지고 내용을 올려요. 누가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고 왜 필요하고 얼마나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올리는데 실시간으로 얼마나 모였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부금을 어떻게 쓸 건지 재무적으로 금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모금이 되고 나서는 소식에서 후기를 올려요. 얼마어치 기부를 했고 얼마를 썼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썼는지 2,000장을 1,180원에 구매해서 이만큼 썼다.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딱 명시를 해주는 거네요. 네, 그다음에 견적서 같은 것도 올리기도 하고요. 음, 계산서 올리고 얼마에 구매해서 전달했다. 계좌 이체 내역까지 이제. 그러니까 확실하게 투명하게 할 수 있게끔 모든 시스템을 다 갖춰놨네요. 네, 그렇죠. 그럼 기부하는 거에 대한 고충이나 문제점은 투명한 것이었다라는 거를 알고 플랫폼을 만드신 거네요. 어느 정도 인지는 했지만 얼만큼 심각한지는 좀 몰랐던 것 같고요. 사실 투명한 것도 투명한 거지만 빠른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대부분의 단체들 같은 경우는 기부를 하면은 대부분 월 1일 내로 뭉터기로 묶어서 보내준다든지 심하면 1년에 한 번 후기를 보내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부를 하시고 모금 기간이 종료가 되면은 한 달 이내에 후기를 드리는 거를 좀 정책으로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단체들이 사실 되게 여건이 안 좋아요. 돈 버는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니까 담당자가 부족을 해서 기부금을 받아도 문서화를 하고 기부자들한테 다 컨택을 돌려가면서 공유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후기가 또 늦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가면서 같이 기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휴먼스토리에서 소외계층이나 유기견 보호소라든지 어디든 촬영을 해서 기부를 하고 싶은데 대표님 회사를 통해서 기부를 해도 괜찮은 건가요? 물론이죠. 시청자들이 원하시는 방안대로 기부 대상들한테 기부할 수 있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채널이 또 자영업자분들 많이 보니까 네. 힘드신 자영업자분들도 혹시 기부가 가능한가요?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거든요. 단체들이 하는 역할은 이런 취약계층을 발굴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대상 이제 검증을 한 다음에 관리를 하는 게 전 단체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단체와 협약을 해서 저희가 모금의 영역에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역할 분담이 있기는 해요. 저희도 비영리 단체이기도 해서 제가 한번 검토는 해볼게요. 자영업으로 사실 계속해서 빚이 생기고 힘드신 그렇죠. 분들도 분명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이 사실 자영업을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것도 맞지만 그렇죠. 자금으로 인해서 또 힘을 드릴 수도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플랫폼으로서만 활동을 하고 있어서 하지만 휴먼스토리랑 함께 할 수 있으면 그런 거 네. 검토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식사하러 가시는 거예요? 네, 저희 사무실까지 오셨으니까 네. 제가 오늘 맛있는 거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면 어떤 건가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한우 네. 고깃집 워커힐이는 명월관이라고 워커힐이면 SK 회장님 운영하시는 거 아닌가요? SK 네트웍스 계열사죠. 삼촌이 운영하는 호텔인 거죠? 운영하는 거예요? 지금은 저희 사촌 형이 사장님으로, 정확하게 워커힐 사장은 아니고 SK 네트웍스의 사장님이신데 워커힐이 계열사니까. 그럼 가면 워커힐에서는 다 아시겠네요. 예전에 자주 갔을 때는 많이 얼굴을 뵀으니까 알아봐 주셨는데 사업하고 나서는 사실 별로 갈 일이 없었어요. 오늘 오랜만에 가는 거네요. 그럼 오늘 식사하시고 나면 스케줄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오늘 일정이 보험 쪽 회사랑 아동들 보험 들어주는 프로젝트 하려고 미팅 잡아놨고요. 아동들 보험 들어주는 프로젝트요? 저희가 기부금 모금해서 이제 보험을 들어주는 거죠. 아동들이 다치고 나면 사실 의료 비용이 부담스럽잖아요. 10억이랑 기부금 모금을 해도 2천만 원씩 50명 고치면 끝이거든요. 10만 원의 보험을 10억 원씩 든다면 10,000명한테 보험을 들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낮은 비용으로 더 많은 대상군들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보험 쪽 친구가 제안을 해서 검토하는 미팅이 하나 잡혀 있고요. 제가 네네.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는 잠재적 기부자죠. 기부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이 계셔서 만나서 누구한테 무엇을 얼마나 할까 이런 얘기 좀 나누려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회사가 계속 적자인데도 버틸 수 있는 건 물려받으신 어느 정도의 재산은 있으시다는 거네요. 뭐 네. 제가 다 알지는 않지만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쓸 생각이 없으니까 제가 관리 안 하니까 적자나는 거를 그래도 메꿀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가지고 계신 거네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운영이 계속 되고 있는 거고 확신도 있으신 거네요. 워커힐 이제 다 온 건가요? 네, 이제 호텔에 왔는데 워커힐 진짜 크네요. 어떤가요? 호텔을 사촌 형이 이렇게 운영하면 생각 없어요. 그럼 숙박 같은 거는 아예 절대 안 해요. 다 직원들이 알아보는데 불편하죠. 결혼하면 몰라라. 여자친구랑 사는 건 좀 불편하다. 엄청 못 가죠. 음, 가실까요? 여자친구?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가 명월관이에요. 네. 여기 단체석 아닌가요, 대표님? 둘이면 단체잖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유튜브 촬영해서 그럼 여기 점장님이신 거예요? 우즈베인이에요. 아. 메뉴 따로 계시고. 대표님 원래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최애는 시베리국이에요. 소울푸드. 소화가 잘 돼서 맛도 있고. 사무실 이사한 이후에는 동네 음식, 돈가스 주로 회사인들의 음식 있잖아요. 제육과 돈가스. 다 드신 거예요? 네. 와, 뷰가 근데 어떻게 보면 한 6년 동안 해오셨지만 적자도 나고 쉽지만 않았잖아요. 힘들었던 적은 없나요? 이 돌고 도네이션 사업체 운영하면서. 굉장히 많죠. 기부 사업이다 보니까 기부 받으려고 굉장히 안 좋은 목적을 가지고 다가온 분들이 꽤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공사 단체인데 공사자 모집에 금전 요구나 혹은 거래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지키지 않고 기영이 단체라는 이유로 잔금을 처리하지 않았다. 본인들은 막상 계약을 이행하지도 않으면서 돈만 노리는 거죠. 그런 케이스들도 종종 있어서 그럴 때마다 사실 내가 왜 이래야 되지? 진짜 하기 싫다. 그런 사람들이랑 마주하기도 싫고 진짜 여러 생각이 많이 나죠. 기부자들이 응원해 주시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성실하게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이쪽 건물인가요? 네. 여기는 미팅할 때만 오시는 장소인가요? 네, 미팅할 때가 주로 있어요.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많이 늦었죠? 네, 많이 드릴게요. 네. 이제 연간 보험 유가입니다.
1년에 10만 원씩이니까 어떤 마음으로 제안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보험업계에 계속 종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승환 대표님이랑 이제 말씀 나누다가 보험 쪽으로 원래 도움을 좀 주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이제 인쇼테크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 전혀 다른 회사인데 네네. 이승환 대표님이 한다고 하시니까 네, 알아서 뭐 이런 거 하면 좋지 않겠냐 해서 아. 말씀을 드려봤는데 기회가 돼가지고 하게 돼서 마음이 좋습니다. 원이 안 나갈 거야. 네. 아니 원이에요. 미팅은 좀 어땠나요? 되게 좋았어요. 좋은 제안 주시고 협력할 수 있는 분 오랫동안 알았던 친구지만 보험하시는 분이 원래 아시던 분인가요? 네 대학생 때부터 알던 친구예요. 재벌 3세라서 가장 많이 받는 오해나 아니면 스트레스 같은 게 있나요? 기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게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고 그런 거에 좀 친구 사귀기도 굉장히 어렸었던 것 같아요. 밥 사라, 술 사라. 한 번이 쉽지 한 번 하고 나면 계속 해야 되는 압박이 있거든요. 하루에 미팅 2번 해서 밥 2번 먹으면 하루에 뭐 100만 원 쓰면 한 달에 밥값만 3천만 원 쓰는 거잖아요. 1년에 왠지 3억이 넘어가는 밥값이고 한 달에 밥값만 그렇게 3천만 원씩 써본 적 있나요? 1년에 몇 천만 원 단위로 밥을 먹는 것 같기는 해요. 가족끼리 있으면 어떤 대화하는지 좀 궁금해요. 저희 넷이 모일 때는 뭐 근황, 베트남, 네. 런던 이렇게 퍼져 있으니까 모이게 되는 날이 별로 없고 모이면은 서로의 근황만 공유하는데 그냥 하루가 다 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같이 모여 있었던 시간은 어렸을 때밖에 없네요. 어렸을 때도 대전에서 외국인 학교를 다녔고 전화도 나나 방학 때 빼고는 모이는 기간이 딱히 없었어요. 초등학교 이후로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극히 드물었죠. 어떤가요? 부모님과 이제 자주 못 보고 그리움 같은 거나 보고 싶다거나. 개인적으로 생활력은 좀 있다. 근데 이제 돈 버는데 현실감은 좀 떨어지고요. 용돈 받고 사니까 용돈은 그럼 얼마씩 받았어요? 한 달에? 뭐 잘 이렇게?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다 그냥 통장에 넣어두고 돈을 거의 안 썼었잖아요. 저는 집에 가면은 고등학교 때 입었던 옷들 아직도 있어요. 10년이 넘었죠. 물건에서 주는 행복이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꼭 들고 도네이션 글로벌 탑 10 안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넘버원 안 할 거면 사실 시작도 안 했을 아. 거긴 한데 무조건 1위를 해야 주변 사람들한테도 떳떳할 것 같다.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는데 퍼포먼스를 못 낸다는 거는 잘못인 것 같아요. 사업적으로 얘기했을 때 국내에서는 무조건 넘버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30대에 신뢰할 수 있는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 자기 돈을 세워가면서 힘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버틸 수가 없어요. 사실 저도 제정신이 아니니까 버티는 거지. 근데 이제 제정신이 있고 진짜 어느 정도의 욕심이 있는 사람이면 안 할 거예요. 저도 많이 포기를 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이게 사실 사람이 없어서도 탑5 안에 들 수 있다. 플레이어가 없어서. 휴먼스토리 시청자분들이나 저나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말씀하셨던 월 3만 원 정기 구독인가요? 정기 기부가 가장 클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가장 원하는 건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개발적인 아이디어나 혹은 운영적에 있어서 많은 아이디어가 뭐 댓글로만 달려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그리고 대표님도 정기 구독 월 3만 원 정도라도 기부를 할 수 있는 그 링크 주시면 제가 상단에 고정 댓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또 다른 미팅 있나요? 네, 이제 잠재적 고액 기부자시죠. 고액 기부예요? 얼마 정도인가요? 일단은 1억은 넘어갈 것 같습니다. 미리 가서 일억.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러면? 근데 이동이 많아서 기사님 없으면 진짜 힘들겠는데요. 맞아요. 사실 웬만해서는 저희 사무실로 다 미팅을 요청을 하긴 하는데 기부자 빼고는 기부자 빼고는. 달려간 적도 많아요. 새벽에 어느 분은 새벽 감성이셨는지 딱 타이밍이 잘 맞아서 집에 초청하셔서 왔는지 15분 만에 2천만 원 예. 기부도 하셨어요. 그럴 때는 어떤 기분인가요? 멋있죠.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야 이거를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할 수 있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거든요. 대한민국 월 평균이 3만 원이고 660명어치의 기부를 한 번에 한 거잖아요. 보통 대한민국 기부하는 평균이 한 3만 원 정도인가요? 월 3만 원 정도 되죠. 기부 시장은 어느 정도 운행이 되는 건가요? 네. 연간 18조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전 세계로 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전 세계에서는 한 8,900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럼 우리나라가 꽤 많네요. 대한민국 많은 편이죠. 저는 또 궁금한 게 기부를 많이 하게 되면 기부에 대한 것들이 회사의 매출로 잡혀서 회사의 가치가 성장하는 걸 원동력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죠. 간단하게는 기부 거래액이 커져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금액이 커지면 사업의 배분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좀 안정화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럼 회사가 성장하려면 수익이 생겨야 되는데 크게 성장하려면 어떤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 건가요?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그렇듯이 거래액이 먼저 커야 될 것 같아요. 기부금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유저들도 많은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희가 제조사들한테 물건을 더 많이 싸게 받을 수 있게 되겠죠. 많은
많은 양을 발주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기부도 더 많이 할 수 있어질 거고요. 기부자들은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기부를 할 수 있죠. 저희를 통한다면 선한 영향력을 가진 기부자들을 한 곳에 모으고 물품을 필요한 단체들을 한 곳에 모아서 공동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저희가 소매가보다 싸게 받게 되면은 그때 이제 매출이 발생하게 돼요. 근데 매출이 발생하는 거예요. 수익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몇 년 정도 바라보고 계신가요? 보수적으로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5년이면은 연간 기부에 300억은 하지 않을까 싶어요. 1년 동안 한 달에 한 30억은 무조건 기부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죠. 하루에 1억 정도네요. 그렇네요. 오늘 같은 기부자를 하루에 한 명씩 만나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몸이 남아돌진 않겠다. 큰일 났다 이제. 지지. 그럼 보통 하루 일과 마무리하면 어떤 일 하세요? 사람 만나요. 다른 스타트업 대표들 주로 많이 만나고요.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 협력하고요. 네. 그렇게 일로 느껴지지는 않기는 해요.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엄청 불안하고 심리적 압박이 엄청 커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일에 미쳐 있는 거네요. 이 일에 정신 나가지 모르겠죠. 정신 나가긴 한 것 같아요.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 나도 금수저로 태어나고 싶다, 나도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어떤지랑 이게 마냥 좋진 않다, 마냥 좋다 살아보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사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게 사실 환경의 영향을 받겠지만 환경에 국한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과적으로 얘기하면은 다 각자만의 위치가 있죠. 하지만 다 각자만의 속도가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가속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레이싱을 해요. 내가 1km 앞서서 시작을 해요. 속도도 빨라요. 내가 100km로 가고 있어요. 하지만 평생 100km만 갈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는 0점부터 시작하지만 속도가 10km예요. 가속도가 10km면 점점 빨라진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나의 롤모델이 누군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작점이 다르면 같은 시작점에서 시작한 사람들 중에 나의 롤모델이 돼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다른 창업가들이랑 어울리고 노력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은 제로 베이스에서 굉장한 인풋을 넣고 우에서 유를 창출을 하잖아요. 사실 부자 3대 못 간다. 4대가 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제가 해야 되는 건 1세를 해야 된다. 다른 스타트업 창업가들을 멘토로 삼고 조언을 구하면서 그들처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아무리 금전적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금수저로 태어나서 가속도는 많이 붙여서 성장할 수는 있지만 꾸준히 성장하는 사람이 최고라는 말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굳이 남과 비교할 필요 없이 자기 방향과 자기의 목표만 잘 설정해서 속도만 잘 꾸준하게 내면 좋다라는 뜻이네요. 훌륭한 정리예요. 사실 그들의 이점만 볼 게 아니라 그들의 책임을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가 재벌이랑 비교를 한다든지 누군가랑 비교를 하기 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인지를 하고 그걸 내가 감내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들의 혜택을 가져갈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좀 결론적으로 자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회장님을 맡고 계신 분들이나 대표님의 삼촌분들 보시면서 많은 걸 또 배우고 느끼고 하셨을 것 같은데 좋은 본보기가 돼주시는 것 같아요. 삼촌들한테 배울 수 있는 건 인내와 리더십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같이 일을 하고 계신데 그 과정에 있어서 총 책임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이해를 하고 인내하고 다름을 허용하고 그런 부분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다 온 건가요? 네, 이제 곧 내리면 될 것 같아요. 여보세요? 하루 종일 미팅하다가 시간이 다 가네요. 벌써 일상이죠. 벌써 저녁 6시네요. 이제 인쇄 병원은 인쇄 관련해서 좀 이번에 뭐 1억 입금된 거 그거 이거 하려고. 언제쯤 혹시 큰 돈이라 이걸 어떻게 소화할지 내부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돼서 네. 단체들도 알아보고 청년 아니면은 군대? 본인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버시길래 기부를 1억씩이나 이렇게 1억을 벌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1억이라는 돈을 지금 기부한다는 건 대단한 건데. 제가 실수로 기부한다고 약속을 해버려서. 근데 그게 어디로 투명하게 공개가 안 되는 게 네. 문제여가지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딱 투명하게 공개도 하고 또 부자시니까 이상한 짓은 안 하겠다. 이상한 마케팅은 안 하겠다. 이상한 짓은 안 하겠다. 저는 모자이크가 안 돼 있으니까 지금 누군지 알잖아요.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왜 모자이크를 해달라고 하시는 건지 또 궁금해요. 그냥 알려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본인
유튜브 채널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휴먼 스토리의 구독자분들이 저를 몰랐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제 의도가 약간 괜히 안 좋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아, 목적성이 있을까봐.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기부한다고 하면 괜히 이제 안 입고 들릴 수도 있고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서 불쾌감을 주고 싶지 않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목소리만 들어도. 방금 건 빼주세요. 아까 1억 기부하는 게 실수라고 했는데 뭐 실수긴 했는데 전 상황이 되게 안 좋은 상태에서 좀 잘 된 케이스다 보니까 완전 바닥에서 이제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런 도움을 주고 싶다. 근데 그게 그냥 본능인 것 같아요. 막 이게 막 착해서라기보다는. 그래서 약간 저는 조금 기부할 마음으로 응약을 걸었는데 좀 운이 좋게 잘 풀려가지고 결국 많이 기부하게 됐는데 그 중에 이제 일부를 한번 또 이제 사기꾼일지 모르니까 테스트 겸 이제 1억 일단 한번 해보고 그다음 이제 어떻게 프로세스가 들어가는지 한번 보려고요. 어디다가 기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려웠던 포인트들은 저는 완전 20대 초반에서 중고등학생에서 딱 그때가 되게 학습적으로 중요한 시기라고 봐서 그때 좀 사람들이 많은 책을 읽었으면 좋겠고 그런 게 있어요. 아, 책 기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얘기는 해봐야겠지만 이런 10월 6일 날 이제 그러면 1억 확정이 된 거네요. 그렇죠. 이제 영상 증거도 있으니까 무조건 하지 않으실까. 방금 되게 해맑으셨어요. 아, 예. 기분 좋습니다. 오늘 하루 네. 일과 잘 끝냈다. 회사 굉장히 크시네요. 어떤 회사인 거예요, 여기는? 알 거 없습니다. 아, 불법이구나. 대표님 조심하십시오. 저 기분만 일단 받으면 뭐. 예, 5개 층을 쓴답니다. 여기 강남에. 혹시 주차 받아줄까? 재벌 3세도 주차권은 받아가네요. 무조건이죠. 감사합니다. 아, 휴지에. 이런 분들 보면 어떤 생각 드나요? 존경스럽죠. 아무래도 엄청 큰 돈이잖아요. 쉽게 벌 수 있는 돈도 아닌데 남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엄청난 희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한테도 모티베이션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꿈에 그리던 그 휴먼 스토리에 이렇게 잠깐이라도 나와서 아주 행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좀 촬영해 보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즐거웠어요. 네. 생각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같은 거는 혹시 있으세요? 모두가 착해질 노력이 필요하다. 다 같이 사는 세상이잖아요. 사실 이기적이 되면 모두가 이기적이고 사실 사회라는 게 구축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모두가 많은 도움을 여러 군데서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든 그걸 이제 인지하는 것도 있을 거고 인지 못하는 것도 있을 건데 그런 거에 감사하고 나 또한 그거에 대해서 똑같이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착한 사람이 되자는 건 결국 서로 베풀 줄 알고 서로 나눌 줄 알고 이기적이지 않고 양보할 줄 아는 그런 착한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모두 행복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베풀지 않으면 아무도 베풀지 않기 시작할 거고 그렇게 되면 사회가 무너질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노력을 나만의 방식대로 노력을 하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금수저가 꾸민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금수저가 꾸미면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사는 거고 자기만의 행복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행복이 남이 좌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행복은 내가 좌우해야 되는 거고 내가 좌우하려면은 나의 행복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 내가 주변에 두고 싶은 사람 이런 것들은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하면서 인내를 가지면 지속적인 행복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휴먼 스토리 화이팅!